여러분, 혹시 글을 쓰다가 딱 맞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혀끝에서만 맴돌고 나오지 않는 그 느낌. 그럴 때 우리는 동의어 사전을 찾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작가, 학생, 기자, 학자들이 사용하는 동의어 사전의 원조가 있습니다. 바로 로제 시소러스입니다. 1852년 첫 출간 이후 17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절판된 적이 없고 3천만 부 이상 팔린 책이에요. 이 책을 만든 피터 마크 로제가 첫 판을 낸 나이는 73세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진짜 시작은 그가 8살 때였어요. 그리고 그 시작에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1779년 런던에서 태어난 피터 로제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로제가 4살 때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 캐서린은 남편을 잃은 후 정신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편집증에 시달리며 하인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했고 가족을 데리고 이 집 저 집 옮겨 다녔어요. 어린 로제에게는 너무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외할머니도 평생 정신질환을 앓았고 누이 동생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훗날 그의 딸까지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정신질환이 가족 전체를 휘감고 있었어요. 이런 혼란 속에서 어린 로제가 찾은 도피처는 목록 만들기였습니다. 8살이 된 로제는 단어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 신체 부위, 정원에 있는 것들, 비슷한 것들을 모으고 카테고리를 만들고 정리하고 또 정리했어요.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강박적 대처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질서를 찾으려는 마음의 방어기제였던 거죠. 하지만 어린 로제에게 이 목록 만들기는 단순한 도피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혼돈 속에서 찾은 평화였고 자신만의 질서 정연한 세계를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로제에게 단어 목록은 자신을 삼킬 뻔한 광기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전기작가 조슈아 캔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로제의 집착이 그를 가족들처럼 무너지지 않게 지켜준 거라고요. 로제는 단순히 단어만 좋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폴리메스였어요. 14살에 에든버러 대학교에 입학해 19살에 의학학위를 받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영재였던 거죠. 의사로서 경력을 쌓으면서도 그의 관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로제는 로그 눈금이 있는 새로운 계산자를 발명했어요. 이 발명으로 1815년 영국 왕립학회 회원이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영화기술의 선구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1824년 로제는 움직이는 바퀴살이 수직 틈 사이로 보일 때 휘어 보이는 착시 현상을 연구했어요. 이 연구는 잔상 효과의 기초가 됐고 훗날 영화기술 발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런던 하수도 시스템 설계에도 참여했고 마취제로 쓰이는 아산화 질소 발견에도 기여했어요. 시인 워즈워스, 콜리지와 친구였고 왕립학회 사무총장을 21년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취 속에서도 로제의 단어 목록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틈틈이, 조금씩 수십 년에 걸쳐서요. 로제의 삶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은 1818년에 찾아왔습니다. 로제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외삼촌 사무엘 로밀리 경이었습니다. 유명한 법학자이자 국회의원으로 노예제 폐지 운동과 형법 개혁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죠. 아버지를 일찍 여인 로제에게 로밀리 삼촌은 후원자이자 멘토였습니다. 1818년 10월 29일 로밀리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밀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자해 충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이 됐고 의사였던 로제가 삼촌 곁에서 밤을 지새우며 돌보기로 했습니다. 로제는 삼촌의 침실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잤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인 11월 2일 아침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삼촌의 18살 딸이 아버지에게 차를 가져다 드리는 사이 로제는 잠시 아래층 응접실로 내려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로밀리는 면도칼로 자신의 목을 그었어요. 소동을 듣고 달려온 로제가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삼촌은 세면대에 기대어 피를 쏟고 있었습니다. 로제는 필사적으로 피를 막으려 했지만 삼촌은 그의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39살의 로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던 사람이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품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검시관 신문에서 로제는 증언대에 설 수 없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트라우마 이후 로제는 더욱 단어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1805년부터 시작한 단어 분류 작업은 이제 그의 삶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어요.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 완벽하게 질서 정연한 단어의 세계로 도피하는 것. 그것이 로제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로제는 또 다른 질서 정연한 세계를 만들었다. 거기 있는 한 그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시소로스는 대안적 우주였다. 전기작가 캔들의 말입니다. 로제에게 단어 분류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던 거예요. 로제는 1840년 61세에 의사생활에서 은퇴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평생의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35년 넘게 모아온 단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제의 접근법은 혁신적이었어요. 단순히 알파벳 순서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개념에 따라 분류한 거죠. 그는 인간의 사고 전체를 6가지 대분류로 나눴습니다. 추상적 관계, 공간, 물질, 지성, 의지, 감정. 그리고 그 아래 수백 개의 하위 범주를 만들었어요. 생물학자 린네가 동물과 식물을 분류한 것처럼 로제는 인간의 언어를 분류한 겁니다. 단어들의 지도를 그린 거예요. 마침내 1852년 73세의 로제는 영어 단어 및 구문 시소러스, 생각의 표현을 돕고 문학적 작문을 보조하기 위해 분류 정리된 것을 출간했습니다. 제목부터 빅토리아 시대답게 길었죠. 처음에는 1000부만 인쇄했습니다. 출판사도 로제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한 비평가는 이런 책이 쓸모 있을 리 없다고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책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어요. 작가들은 환호했습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그 단어를 찾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학생들, 기자들, 연설가들 모두가 이 책을 원했습니다. 로제의 생전에만 28번의 개정판이 나왔고 3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로제는 90세로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 책을 다듬고 확장했어요. 1869년 로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시소러스는 계속됐습니다. 그의 아들 존 루이스 로제가 책을 이어받아 개정하고 확장했어요. 그리고 손자 사무엘 로밀리 로제가 20세기 중반까지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삼촌의 죽음을 목격한 트라우마가 시작점이 됐고 그 삼촌의 이름을 딴 손자가 유산을 이었다는 건 묘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오늘날 로제 시소러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 내장되어 있고 온라인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천만 명이 이 책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시소러스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뜻은 보물창고예요. 로제에게 단어들은 정말로 보물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그를 지켜준 보물, 평생에 걸쳐 모으고 정리한 보물, 그 보물들을 담은 창고를 세상에 공개한 거예요. 피터 로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상처가 창조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로제의 정신 건강 문제, 가족의 비극, 삼촌의 죽음, 이 모든 고통이 그를 단어의 세계로 이끌었고 결국 인류의 유산을 만들어냈습니다. 둘째, 평생의 작은 습관이 위대한 결과를 낳습니다. 8살 때 시작한 목록 만들기가 65년 후 세계적인 책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조금씩 꾸준히 쌓아온 거예요. 셋째, 73세에 첫 책을 내도 170년 넘게 읽히는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랫동안 해온 일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이요. 그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로제처럼 그것이 언젠가 당신의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늦각이었습니다.